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내용과 형태는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되는 것입니다.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나의 자산을 지키는 똑똑한 재테크, 전격 재테크 분석 프로그램 굿 플래너 진행의 최희정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 마스크 챙기셨죠? 요즘 미세먼지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시장에도 이 미세먼지가 들이닥친 건지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깜깜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마스크가 되어드릴 테니까요. 저희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굿 플래너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청자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을 연결시켜드리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전화나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022128-8505, 022128-8505번으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 여러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내 자산을 지키는 똑똑한 재테크, 전격 재테크 분석, 굿 플래너.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5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재테크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내 자산을 지키는 똑똑한 재테크, 굿 플래너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출발에 앞서서 전문가 소개부터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KH자산관리의 이유진 전문가님,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준영 전문가님, 세 번째로는 윤혜원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다 같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인사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핵심만을 콕콕 짚어주는 재무주치 진또배기 전문가 이유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방송의 청일점, 이제 생존 재테크 전문가 임준영입니다. 네, 당신의 재테크에 진심을 더합니다. 진심을 다하는 전문가 윤혜원입니다. 네, 이제는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시대가 왔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335 모이게 되면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좋은 투자 방법, 그리고 투자처들은 없는지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최근 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했을 때 굉장히 청약 증거금이 많이 모였고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모였다고 하는데 여전히 주식시장은 굉장히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것 같아요. 우리 전문가님들 실제로 체감은 어땠나요? 실제로 해당 기업의 청약 일정을 앞두고 고객들로부터 엄청난 문의를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공모주 청약이 진행됐던 한 이틀간은 거의 네. 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였습니다. 네. 이제는 많은 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네. 적극적으로 좀 공부를 하려는 움직임들을 현장에서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청약은 그 자체로도 큰 이슈였지만 사실 이런 소식을 접하지 못한 분들도 많으셨고요. 또 청약 사실을 알았지만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모르셨던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또는 이제 보유한 현금이 많지 않아서 굉장히 소량만 배정받으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요. 작년 SK 바이오팜을 이제 중심으로 카카오 게임즈, 빅히트 등의 공모주 투자는 늘 네. 이슈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이 좀 모아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 정보가 이제는요, 곧 돈이라는 말이 실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미리만 알고 있었다면
그리고 미리 알고 또 돈도 있었다면 제가 또 공모주 청약을 했었겠죠. 그리고 다음 일정에 대해서도 좀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미리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공모주 청약 일정이야 이제 앞으로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지만 사실 네. 가장 중요한 건 이 좋은 기업을 볼 수 있는 그쵸. 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증권사의 신규 계좌 개설이 이미 지난해 역대급이라고 불릴 정도였고 맞아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청약을 노린 신규 계좌 개설 건수만 해도 140만 건에 육박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오, 네. 이 투자 열풍이 아니라 거의 신드롬급 그러니까요.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올해부터는 공모주 청약에 도입된 균등 배정 제도 때문인지 네. 소액으로도 최소 한 주라도 받으려는 움직임이 아마 이런 결과를 빚어낸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사실 공모주 투자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역시 엄청난 상승 질주 중에 있습니다. 가격이 7천만 원이 넘어서게 되면서 또 한 번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전반적인 모든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다양한 분야의 투자 대상들이 있는 만큼 이럴 때일수록 현명한 투자 방법과 본인만의 자산 관리에 대한 가치 정립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저도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슈 토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최고의 전문가님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텐데요. 시청자님을 위해서 돈이 되는 정보를 아주 꿀팁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 이 3가지 키워드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주제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대세를 따르라! 필승 투자를 위한 3가지 키워드. 오늘의 주제, 바로 이 대세를 따르라! 필승 투자를 위한 키워드입니다. 투자의 필승 전략을 세울 수 있는 키워드라고 하니까 정말 궁금한데요. 풍부한 업계 경력으로 시장을 낱낱이 분석해주는 우리 최고의 전문가들, 정말 핫한 이야기가 기대되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를 들고 오셨나요? 네, 투자가 필수가 된 CJ지만 여전히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떤 투자를 해야 할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필승 투자 전략을 세우기 위해 주목해야 할 3가지 핫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네. 전 세계적인 투자 추세는 어떠한지, 또 각국에서 정책적으로 집중할 분야는 어디인지 미리 알 수 있다면 의외로 투자의 방향성을 수월하게 설정해서 계획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3가지 키워드만 잘 기억하고 계신다면은 이렇게 성공 가도에도 한 발짝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키워드가요. 요즘 정말 핫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이 친환경과 관련해서 ESG를 갖고 오셨는데 ESG라고 하면은 정말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 ESG가 필승 투자를 위한 첫 번째 핵심 키워드로 정말 첫 번째로 뽑혔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굿플래너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개념만 한 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네. ESG는 환경, 엔바이러먼트, 사회, 소셜, 그리고 지배구조, 거버넌스의 앞글자를 딴 말로 기업의 영업이익과 같은 재무적인 성과가 아닌 비재무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재무적인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 윤리적 가치를 반영해서 이제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ESG는 상장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ESG의 각 분야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 3가지 측면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연간 ESG 등급과 결과를 발표합니다. 보통 기업의 투자를 결정하게 되실 때 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해 매출, 영업이익 등의 재무적인 정보를 많이 살펴보고 투자를 하시게 되는데 이제는 ESG에 입각한 등급평가까지도 투자 요소로 고려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 기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윤을 추구를 하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요. 이제는 무조건 이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은 좋은 기업, 좋은 운영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ESG가 최근에 이런 핫 키워드, 정말 중요성이 높아진 이유가 뭘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지난해 코로나 충격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이 더더욱 ESG에 대한 이 개념이 대두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시장이 무너졌을 때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ESG 등급을 유심히 살펴보셨다면 이 역으로 투자의 기회가 되었을 수도 있는데요. 과거처럼 회사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영업이익만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벌고 쓰며 꾸려가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이 ESG 등급을 좀 같이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 한때 사회공헌처럼 여겨졌던 이 ESG를 투자 기준으로 삼는 투자사나 아니면 연기금 같은 투자 큰손들이 늘어난 것도 이를 증명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 ESG 관련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뉴스나 또 이런 경제 매체에서도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연기금? 국민연금이 한몫을 했다고요? 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관 투자자죠. 이러한 국민연금은 책임투자형 국내 주식 위탁 운용에 ESG 평가를 강화한 벤치마크 지수를 연말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4천억 원 규모의 국내 석탄 관련 대체 투자를 만기 도래시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례도 있는데요. 2022년까지 ESG 투자를 전체 기금 자산의 절반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국민연금 또한 ESG의 한 몫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궁금한 게 우리나라 말고도 좀 글로벌하게 다른 나라에서도 ESG 관련해서 중요한 지표로 생각하고 있나요? 네, 당연히 ESG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의 주요 국가 연기금들이 ESG 공시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유럽은 내년 3월부터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가 의무화가 되며 은행, 보험, 연기금,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등 고객의 자산을 굴리는 모든 회사가 이 대상이 됩니다. 네.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 역시 공개 서신을 통해서 투자 결정 시 지속 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이를 블랙록 선언이라고 하는데 이 선언 이후 기업의 ESG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하네요. 네, 사진을 보시면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12년부터 ESG 관련 투자 유입 금액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욱더 커질 전망이고요. 특히 친환경과 기후 관련된 부분은 전 세계 주요 국가의 공통된 화두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공약들만 봐도 앞으로 ESG 방향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공약들이 대표적인 수혜 섹터가 신재생 에너지, 청정 에너지 및 기후변화입니다. 즉 ESG의 하나인 환경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향후 4년간 2조 달러를 이제 친환경 관련 사업에 풀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환경을 중요시 생각하는 ESG 관련 투자 자산 유입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2조 달러라고 하면 하나로만 쳤을 때도 뭐 2,400조 원? 그렇죠. 어떻게 환산해야 되죠? 상상이 불가한. 2조 4천억 원 맞죠? 네, 맞아요. 네, 굉장히 많은 금액인 것 같은데 이렇게 ESG를 잘 실천하고 있는 기업에만 투자를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예전에 한창 이렇게 화두로 올랐었던 착한 기업, 뭐 사회적 기업 이런 기업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는 이 단순히 ESG 투자라고 하면 그저 착한 투자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ESG가 더 이상 이제 어느 기업이 착한지가 아니라 위기에 강한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ESG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분야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관 투자자죠. 국민연금도 본격적으로 국내 주식이나 채권 투자에 ESG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고요. 이 총 자산이 800조 원에 육박하는 국민연금이 이 기금의 절반 수준인 400조가량을 ESG의 기준잣대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하면 분명히 국내 자본시장, 이 증시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세가 된 ESG, 앞으로 이것을 모르면 돈 벌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ESG가 아니면 답이 없다라는 이런 뜻은 아니고요. 앞으로 기업의 추세가 ESG로 가게 될 텐데 이것을 모르면 제대로 투자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ESG는 기업의 플러스 요인이 아니라
ESG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이 마이너스가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근데 ESG에 적합하지 않으면 마이너스가 된다?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네.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비재무적인 리스크로 인한 주주들의 피해 중 대표적인 사례를 저는 폭스바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015년에 발생한 네. 디젤 게이트로 폭스바겐의 주가는 반토막이 났는데 맞아요. 사실 당시 기업의 실적에는 크게 영향이 없었습니다. 폭스바겐은 해당 사건으로 역대급 과징금을 좀 부과를 받았고 네. 이제 그 영향으로 독일차 하면은 믿고 사는 이미지였는데 이 기업의 신뢰도까지 하락시킨 환경과 관련된 대표적인 비재무적인 리스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ESG의 칼날은 이사회 내 성비 등 지배구조와 관련한 이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기업의 이사회 중 여성이 2명 미만이면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선진국 치고 여전히 이사회의 남성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일본 기업들은 이사회 내 젠더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으면 주식을 팔겠다라는 주주들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며 네. 기업들에게 ESG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경영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는 정말 ESG가 투자에 중요한 이 기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ESG 좋은 거 너무 알겠으니까요. 어떻게 투자를 하면 되는지 이 투자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은 이게 핵심이죠. 네, 그렇죠. 이 ESG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는 기업들을 조금 분류해서 종목을 선택하는 것도 직접 투자의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요. 네. 어떤 기업의 ESG 등급을 보고 싶을 때 네. 참고하면 좋은 지표 중 하나가 매년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평가해 발표하는 MSCI ESG 등급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표죠. 네, 맞습니다. 네. 이 MSCI ESG 등급에서는 AAA부터 CCC까지 총 7개 등급으로 글로벌 기업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기업들도 여기에 등급에서 볼 수 있으니 투자에 앞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도 보실 수 있죠?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지금 뭐 네, 굉장히 마이크로소프트, 뭐 알파벳, 코카콜라, 우리나라 기업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LG전자도 있고요. 네, 생각보다 등급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도 있고요. 네. 이 기업은 왜 이렇게 등급이 낮지? 하는 네. 기업들도 있으니 꼭 투자에 앞서서 한번 등급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는 사회책임 ETF를 통해서 관련 분야의 지수를 추종하는 ETF 투자도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네. ETF.com에 따르면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회책임 ETF가 120개 정도 달한다고 하는데요. 직접 투자가 어렵거나 조금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네. ESG 요소를 펀드 운용에 적용하는 사회책임 펀드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국 기업 지배구조원 사이트에서 등급 조회도 가능하신데 네. 사실 개별 종목에 대한 비재무적 요소는 아직까지 등급만 확인이 가능할 뿐 관련된 정보에 대한 공시를 제대로 파악하기란 어렵습니다. 즉 ESG 요소의 움직임을 개인이 파악하기가 아무래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전문가들이 운용을 하는 펀드나 ETF로 눈을 돌리시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에너지 섹터의 펀드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M자산운용사의 글로벌 클린 에너지 펀드는 장기적으로 고성장이 전망되는 전 세계 클린 에너지 관련 상장 주식을 60% 이상 편입하는 펀드니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으며 본인에게 맞는 펀드를 골라 투자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ESG와 관련해서 중요도를 굉장히 오늘 실감하게 됐는데 ESG의 중요성 그리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주제가 벌써 이렇게 중요한 주제를 선정해 주셨는데 두 번째 주제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겠죠. 두 번째 주제는 또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전 세계적으로 환경 분야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키워드가 친환경차, 그리고 거기에 더해 스마트카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조금 비슷한 맥락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 수소차 이슈는 계속해서 유망한 투자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이 사회적인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스마트카까지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네. 오늘 이 두 번째 키워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될 섹터입니다. 네, 국내 자동차 브랜드의 친환경차 사업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성장성은 무궁무진한데요. 한국의 완성차 업체들은
친환경차 관련 R&D 투자에 적지 않은 사업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경우 4년간 해당 연구 개발비로 무려 31조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고 또 친환경차 기술에 강점을 지닌 부품 제조사들이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단순히 전기차, 친환경차라고 해서 테슬라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친환경차를 만들기 위한 이 핵심 부품주들도 연결지어서 투자 대상으로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슬라가 1년 만에 850%가량 급등했다고 하는데 이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부품주들 그리고 해외 부품주들까지도 관심을 가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작년부터 고객님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투자는 상상력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좀 자주 하는데 네. 지금이야 전기차가 이게 얼마 없다 보니까 네. 충전 방식이 굉장히 좀 불편하잖아요. 아직은 조금 어렵죠. 네, 근데 전기차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은 분명히 충전하는 방식부터 바뀔 거라는 얘기를 자주 했거든요. 그렇겠죠. 네, 지금 나오는 스마트폰의 무선 충전이 당연시 되는 것처럼 전기로 움직이는 전기차 역시 당연히 이제 무선 충전이 가능한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항상 좀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중국의 알리바바에서 추진 중인 알리바바카는 이제 무선 충전을 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 알리바바뿐만이 아니라 네. 중국의 유명 IT 네. 업체들도 스마트카 시장에 계속해서 뛰어들고 있습니다. 스마트카의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나 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도 모두. 하나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렇게 전기차로 대표되는 친환경차가 익숙하기는 한데 근데 스마트카도 머지않아서 이제는 대중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과거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네. 우리 생활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변화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은 스마트카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감히 예측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 스마트카의 시장 규모가 네. 연간 13% 정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네. 2035년이면 전체 자동차에서 차지하는 자율주행차의 비중이 무려 7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4대 중에 있는데요. 3대 이상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단순히 자동차 메이커 회사들뿐만 아니라 네. 이들과 협업해야 하는 IT 회사들까지 굉장히 좋은 투자 유망 대상이라고 할 수 이제는 있습니다.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부품 쪽 그리고 여기에 기술을 담당하는 IT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을 지배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네요. 네. 네, 통신업계에 역시 스마트카 부상으로 주목해야 되는 대표적인 업종인데요. 네. SK텔레콤과 이제 BMW 코리아의 5G 커넥티드 카에서는 해당 차량에 네. 5G 단말기를 탑재해 커넥티드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제 또 다른 대표 통신사인 네. KT는 벤츠 코리아와 협업을 해서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네. 이제 차량에 탑재된 무선 시스템을 통해서 운전자와 차량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인데 르노, 닛산과 MS가 또 차세대 기술을 위해 손을 잡았고 구글은 혼다, 삼성전자 등등과 이제 상용화를 목표로 스마트카 개발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SK는 BMW 그리고 KT는 벤츠 코리아. 맞습니다. 우리에겐 정말 이렇게 친숙한 기업들 이름들을 굉장히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이런 스마트카의 관점에서 보니까 조금은 색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투자의 세계라는 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알아야 될 게 많은 것 같은데 네. 지금 알려주신 이 기업들 이름을 제가 꼭 메모해 뒀다가 저의 투자 리스트에 이제 올리면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우리 임준영 전문가님께서 힌트를 주셨는데 마지막 키워드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5G 인프라입니다. 이 역시도 굉장히 핫한 키워드인데요. 네, 5G는 각 국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산업 중 하나입니다. 네. 한국은 물론 중국, 일본, 유럽 등도 5G를 미래 먹거리로 키우고 있는데요. 전 세계가 달려든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각국은 5G 투자 속도를 올리고 있고 네. 각 국가가 이제 패권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누가 승자가 되냐에 따라 판이 많이 갈릴 것 같은데요. 네. 아직은 예측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5G와 관련해서는
이제 글로벌 분산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 5G 이동통신은 4차 산업혁명의 혈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혈관.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네. 이 자율주행이나 원격 의료, 사물 인터넷 등 이 4차 산업혁명의 모든 분야가 이 5G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수렴할 수 있습니다. 이 5G가 한마디로 설명하는 게 조금 어렵긴 하지만 네.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정의를 내려보자면 1기가 정도의 데이터를 10초 안에 내려받는 기술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 이 5세대 이동통신을 가리키는 5G는 거대한 양의 데이터를 굉장히 빠르고 편리하게 또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첨단 기술에서 5G 인프라를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간 5G의 경우에는 인프라 구축, 확장 자체에 집중을 했다면은 이제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네. 세계 각국에서 5G 활용 특수 서비스를 망 중립성 예외로 인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여기서 말하는 특수 서비스란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 등 특수 목적의 서비스를 뜻합니다. 망 중립성 예외가 적용이 된다면 통신사들은 자신들이 구축한 5G 인프라에 대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면서 네. 이는 곧 투자 매력이 커진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겠죠. 유럽과 일본에 이어 한국도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네, 5G는 크게 망 투자와 기술 투자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망 투자는 통신망을 연결하기 위해 광 케이블이나 이제 지주 등을 설치해서 범위를 넓히는 작업이고, 네.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이 망 안에서 얼마나 빠르게 잘 연결이 되느냐 하는 성능 향상의 작업입니다. 저는 이제 5G를 넘어서 더 나아가서 6G까지 무조건 속도 전쟁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는 있는데요. 6G요. 그럼요. 네. 지금 뭐 개발이 된다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요? 그럼요, 네. 그럼요. 4차 산업의 핵심은 네. 기술력입니다. 네. 5G 역시 기술력이 가진 기업들이 선점을 할 텐데, 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퀄컴이라고 하는 기업이 네. 3,000여 개 이상의 5G 관련 특허를 취득하면서 네. 국내외 특허수 1위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네. 5G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단순히 통신사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파생되는 기업들까지 한 번씩 찾아보시면은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네, 사실은 이렇게 4G에도 익숙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는 뭐 6G라는 얘기까지 그렇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때요? 네, 이 5G가 5세대 이동통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과거의 이동통신의 이력들을 조금 살펴보면 네.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속도를 가지고 발전할지를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 과거 1세대 이동통신에서는 네. 이 음성통화만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된 게 1996년경 이동통신 기술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2세대 이동통신이 오. 도입되면서부터였는데요. 네. 그러다가 이 휴대폰으로 자유롭게 사진을 보내고 네. 동영상과 같은 멀티미디어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게 지금으로부터 불과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15년 만에 음성 통화에서 문자로 또 문자에서 사진으로. 근데 그 과정이 15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2002년 들어서는 이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됐는데요. 이때부터 휴대폰에 유심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유심이요. 네, 유심. 네, 이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2011년 여름 이 지금의 4G 시대가 열렸습니다. 네. 당시에 75메가였던 최대 데이터 다운로드 속도가 이제는 300메가 정도에 이르는데요. 5배네요. 네, 그리고 마침내 이 네. 4G에 비해 70배나 빠른 이 5G 기술이 아마 속도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지 않을까 감히 예상합니다. 네. 이 각 세대별로 이동통신의 발전사를 보면 이 10년 정도의 주기로 세대 발전이 된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4G 시대가 열린 이후로 지금 벌써 한 10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네. 충분히 5G 시대로의 진입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이 네. 모바일로 어디서나 이 UHD 영상 화질보다 4배나 높은 영상을 즐기고 가상현실 컨텐츠를 네. 이 다운로드 없이 바로 스트리밍하고 네. 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중앙 서버와 끊김없이 주고받아야 하는 자율주행차나 이 사물 인터넷 시장 등에서는 이 5G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다운로드라는 그런 단어 자체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클릭하면 바로 볼 수 있게끔. 네. 네, 맞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5G 시장에서 가장 기대되는 분야는 네. 바로 단연 사물 인터넷이 아닐까 사물 싶습니다. 인터넷. 네. 네, 5G는 기본적으로 끊김이나 속도 지연 현상이 따로 없이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또 응답 속도 또한 매우 빠르기 때문에 5G는 사물 인터넷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사업마다 조기 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에 이어 새로운 투자 먹거리로 자율주행차와 가상현실도 반드시 주목해야 될 5G와의 연결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차량용 사물통신인 V2X에 5G 적용이 유력해지고 있는 바 구동 및 인포테인먼트 측면에서 차량용 트래픽이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가상현실의 경우에는 VR 콘텐츠 용량의 크기를 감안하여서 동일 사용 시간에도 불구하고 트래픽 폭증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할 기술로 5G가 큰 대안이 될 수 있기에 5G는 향후 전 세계 통신 산업에 걸쳐서 엄청난 성장 스토리를 써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돈이 되는 키워드 3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대세를 따르라 필승 투자를 위한 3가지 키워드였죠. 다시 한번 살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ESG 투자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은 전문가분들이 ESG 투자, 이 친환경과 관련한 정말 좋은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두 번째로는 친환경차, 이 스마트카, 차세대로 떠오르는 미래 먹거리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와 관련한 주제를 선정을 해주셨고, 자, 마지막으로는 여기에 더해서 이 5G 인프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굉장한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점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격 재테크 분석 프로그램 굿플래너, 굿플래너에서는 지금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분들과 시청자 여러분을 직접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나도 전문가한테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여가 가능한데요. 문자 그리고 전화 참여 가능합니다. 022128-8505, 022128-8505번으로 문자나 전화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튜브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직접 주소를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세한 참여 방법 한 번 더 안내해드리고 저희는 잠시 뒤에 문자 참여로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내 자산을 지키는 똑똑한 재테크, 전격 재테크 분석 굿플래너.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5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재테크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내 자산을 지키는 똑똑한 재테크. 굿플래너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전격 재테크 분석 프로그램 굿플래너.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문자 상담 제가 한번 선별을 해볼 텐데요. 이렇게 참여 방법 안내 드리고 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중에서 제가 지금 가장 잘 와닿는 문자를 선택해 볼게요. 이번에는요, 4568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변액보험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20대 후반 재테크 세미나를 통해서 변액연금에 가입해서 6년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TV에서 변액 관리가 중요한 보험 상품이라고 늘 이야기를 듣는데 사실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2천만 원 정도 불입을 한 상태인데 어떻게 유지를 하는 걸까요? 변액보험의 활용법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이분에 대한 고민 상담 오늘은 어떤 전문가님이 도와주실까요? 네, 제가 이 변액보험의 활용법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 변액보험이 사실은 현장에서도 특히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 이 많은 고객분들에게 질문을 받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보험과 다르게 이 펀드에 투입된다는 이 투자형 보험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 변액보험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같은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이 가입자에게 수익을 배분해주는 상품인데요. 이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이 상품의 수익률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이 변할 수 있다는 뜻에서 이 변액보험인 겁니다. 그중에 지금 사연 보내주신 이 변액연금 보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노후 대비를 위한 상품인데요. 나중에 연금 재원으로 쓰일 적립금을 투자 성과에 따라서 늘릴 수 있는 상품으로 보입니다. 이 일반 보험에 비해서 조금 높은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다양한 펀드를 선택하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매우 많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펀드에 투자되다 보니까 당연히 손실이 날 수도 있고 또 경제의 사이클이 변화함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펀드를 교체해주지 않으시면 조금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초보자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최근에 저금리에 이 증시 호조세까지 더해지면서 이 변액보험의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마 사연자님께서도 최근에 변액보험 수익률이 조금 많이 올라왔다는 걸 느끼실 텐데 거기에 더해서 이 정부가 계속해서 증세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 비과세 혜택까지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 코스피 시장은 뭐 3,000선을 넘어섰고요. 코스닥은 900선을 넘어섰으니까 당연히 이만큼 수익률도 좋게 나는 것 같은데 잘 운용만 하면 굉장히 유용한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수익도 많이 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뜻 맡기면은 돈을 유가증권에 투자를 해서 좀 대신 굴려준다는 이런 펀드 상품이랑도 비슷하다는 개념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펀드하고 조금 비슷하게 개념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 가장 큰 차이는 변액보험의 경우에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좀 차감된 나머지 금액만 펀드에 투입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정 기간을 납입을 좀 하셔야 보험료 원금에 도달할 수 있고 또 단기간에 상품을 해지하실 때는 이 사업비 때문에 좀 환급률이 굉장히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문자를 주신 우리 사연자님처럼 변액연금을 이미 가입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떤 점을 알고 있어야 될까요? 이런 사연에 대한 답변을 주신다면? 이 변액보험을 관리하실 때 크게 이제 4가지 정도의 관리 팁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4가지 팁입니다. 이 현명하게 변액보험을 사용할 수 있는 약간의 설명서 같은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 저축성 보험의 성격을 띠다 보니까 가장 핵심 장점인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과세라고 하는 것은 이 5년 이상을 납입하고 10년 이상을 유지하면 이 계좌를 비과세 해주는 건데요. 해당 상품 자체가 비과세 계좌화 돼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금 재원 마련을 위해서 장기간 납입하는 변액연금 보험이다 보니까 이 투자 소득의 보통 15.4%를 소득세로 떼잖아요. 근데 이것을 모두 감면해주는 메리트가 꽤 큰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동안은
유지하는 게 좋겠다. 네, 맞습니다. 네. 이 연금을 수령할 때도 연금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네. 세금 혜택점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데요. 네. 지금 사연자님의 경우 이미 가입 후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네. 납입 요건은 이제 완성을 하셨고 네. 이후에 이제 4년만 더 유지하시면 10년이 채워지겠죠. 네. 그래서 이 섣불리 해지를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플랜을 네. 짜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두 번째 팁은 네. 대부분의 변액연금 보험은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유니버셜 기능이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네. 유니버셜 기능의 가장 큰 특징은 중도에 인출할 수 있는 중도 인출과 중간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추가 납입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이 장기간 납입하는 보험의 특성상 이 중간에 자금 융통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에 보통 보험을 해지하시거나 네. 이 약관 대출을 이용해서 비싸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 중도 인출 기능을 활용하면 매우 적은 수수료로 혹은 수수료가 거의 없이 이 유연하게 자금을 뺄 수 있는 융통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여유 자금이 있을 경우에 네. 추가 납입 기능을 활용해서 이 연금 재원에 필요한 금액을 늘려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 추가 납입은 제가 아까 이 변액보험은 사업비가 조금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추가 납입은 보통 사업비가 없거나 매우 네.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험금, 이 적립금 증액에 유리한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자금이 조금 필요할 때가 생겼다 할 때는 적은 수수료로 뺄 수도 있고 쓰시면 그리고 되고. 만약에 내가 자금이 좀 늘어나서 나는 여기에 조금 더 투자를 하고 싶다 하면 중간에 또 더 금액을 추가해도 되는 거고 굉장히 융통성 있는 그런 펀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보통 추가 납입의 한도 같은 경우에 보통 내가 가입한 금액의 100% 내지 200% 정도가 가능한데요. 네. 이 한도를 조금 고려하셔서 네. 적립식 펀드처럼 활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네. 자,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 팁은 이 변액보험은 자산시장의 변동에 따라서 펀드 변경이 필수적입니다. 네. 이 상품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1년에 보통 4번에서 많게는 12번까지 수수료 없이 펀드 변경이 가능한데요. 이 자산시장에 맞게 이 주식시장이 좀 좋을 때는 주식형 펀드로, 조금 안정적으로 굴려야 할 때는 채권형으로 이 비중을 적절하게 조정해서 펀드를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이미 쌓아놓은 이 적립금의 펀드에 투입하는 비율과 내가 앞으로 낼 돈의 이 펀드의 투입 비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쌓아놓은 자산은 안정적인 채권형으로, 또 앞으로 쌓을 보험료는 조금 공격적인 주식형으로 운용하시면 조금 더 리스크를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세 번째에 이어서 마지막 순서죠. 4가지 팁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마지막 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변액 연금보험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팁도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안정적인 연금 재원 운용을 선호하는 가입자라면 이 일부 금액을 의무적으로 채권 비중을 설정해 줄 수 있는 옵션이 있는 상품을 고려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연금이라는 상품의 특성상 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100% 주식형 펀드에만 투입되는 변액연금 보험도 물론 좋지만 최소한 20% 정도 수준을 채권형 펀드로 의무 편입하는 이 상품을 선택하시면 보다 안정적으로 이 변액연금 보험을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변액연금에 대한 운용 방식, 노하우, 그리고 상품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현명한 변액보험 사용 설명서 팁 4가지까지 이렇게 공유를 해주셨어요. 우리 시청자님 도움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저의 전화 참여, 문자 참여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3195님의 문자 사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신흥국이 유명한 투자처라고 많이들 말해서 2년 전에 베트남 펀드에 가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최근에 수익률을 봤는데 크게 좀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이 변동성이 조금 큰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변동성 너무 큰데 베트남 펀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지금 변동성이 상당한 이 베트남 펀드를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가입 시기가 네. 코로나 이전인 것 같습니다. 가입하신 상품을 보니 H자산운용사의 베트남 크로스 펀드라고 전달받았는데요. 네. 신흥국의 특성상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 정세에 따라 시장의 상황에 따라 큰 폭으로 변동되는 것이 신흥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거에 비해서 더욱더 출렁이셨을 거고요. 네. 그리고 신흥국 펀드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단기 투자용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조금 더 장기 네. 투자의 관점에서 네.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혹시 네. 단기로 생각하신다고 하시면은 네. 지금 목표하신 수익률에 도달했을 때 네. 빠르게 환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 음. 네, 근데 이렇게 제가 궁금한 게요. 음. 이 펀드라고 하는 거는 주식이라는 좀 다르게 운용사에서 직접 관리해 주는 거니까 이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직접적으로 신경을 안 쓰고 조금 마음을 놔도 되는 거 아닌가요? 역시 굿플래너의 앵커님답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데 네. 이 절반 정도는 맞고 절반 정도는 좀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펀드는 운용사에서 운용이 되고 이것을 펀드 매니저가 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비교적 관리가 쉬운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펀드 매니저가 운용을 한다고 해서 관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 펀드 역시 네. 관리가 필요한 투자 상품입니다. 음. 주식은 네. 초 단위로 가격이 형성이 되지만 네. 펀드의 경우 하루에 한 번씩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이제 그걸 기준가라고 합니다. 기준가요? 네, 네. 이 기준가를 꾸준히 체크해 나가시면서 네. 가격이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좀 해줘야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네. 이걸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는데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기준가는 뭐 해당 펀드 운용사나 네. 아니면 증권사 홈페이지 그리고 뭐 다양한 포털에서도 확인 가능하니까 네. 내가 투자하는 펀드에 기준가를 수시로 체크해 가시면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다만 해외 펀드의 경우 이제 영업일 기준으로 3에서 4일 정도 뭐 추가로 더 걸릴 수도 있고요. 네. 네,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이 점을 감안해서 충분히 고려하신 다음에 추가 매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기준가 체크 외에도 내가 투자가 되고 있는 국가나 섹터의 상황도 수시로 체크해 가시면서 환매 시기도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네. 추가 매수 시기도 결정을 해야 이제 성공적인 펀드 투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주식과는 다르게 초마다 형성되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 번씩 형성되는 기준가, 이 주식과 펀드의 차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베트남 펀드 그리고 전망, 펀드 관리를 위한 팁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언제든지 문자나 전화 남겨주세요. 자, 그렇다면 다음 문자 사연도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7685님께서 남겨주신 문자고요. 이번에도 40대가 아니라 맞벌이 부부네요. 40대 월 수입 800만 원인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희의 퇴직 예상 나이가 50대로 예상이 되는 만큼 미리 연금 재원을 준비해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이런 연금 재원을 준비해야 될지 제대로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번에 연금 재원 마련에 대한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이번에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고 계시고 싶으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 시청자님과 같이 4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대개 주택대출금 상환이나 자녀 교육비 지출 등으로 인한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대략 많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맞벌이 부부로 여유 자금도 어느 정도 있으신 상태고 그래서 노후 준비에 관해서 동년배보다 매우 유리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내주신 현금 흐름을 살펴보니 현재 연금보험과 연금펀드를 보유하고 있으시지만 조금 더 든든하게 내가 연금 재원을 확보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여유자금 이내에서 불입 규모 자체를 어느 정도는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월 30만 원을 연금 펀드에 넣고 계신데 이 30만 원을 개인형 퇴직연금 바로 IRP에 가입하시는 것을 우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면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통해 각각 납입자금 700만 원에 대해서 무려 13.2%를 환급받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10년간 IRP와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합치면은 약 1억 7천만 원 이상의 연금 자산이 마련되게 됩니다. 네.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인 ISA는 연 2천만 원 한도까지 가입을 하고 또 최대 5년간 유지 가능한 상품으로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네. 그 이상에서는 분리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부부는 각각 50만 원씩 ISA에 넣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연금 개시 전에 미리 상품마다 지급하는 연금액을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하시고 그때 가서 좀 더 세부적으로 연금 지급 방식을 결정하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네, 오늘 주목해봐야 할 투자 이슈 3가지부터 시작해서요. 이 변액보험과 베트남 펀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40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금 마련 팁까지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이런 팁들과 방법까지도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분석해 주신 우리 전문가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 자산을 지키는 똑똑한 재테크, 전격 재테크 분석 프로그램 굿 플래너.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이 끝나도요. 언제나 전화와 문자 참여 열려 있으니까요. 022128-8505, 022128-8505번으로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요. www.altomato.com을 통해서 무료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시청자 의견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I'm taking my time, taking my sweet time. Every minute is mine.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내용과 형태는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되는 것입니다.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